네, 매일 저녁 8시 종목카띠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하루 쉬고 왔더니 큰 산을 어찌저찌 넘었습니다. FOMC 결과 발표 나왔고요. 금리 동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양시장 살짝 파란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큰 산을 넘은 만큼 이 정도면 잘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는 시장 5월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상단을 2800선까지 예상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 기회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종목카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til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나요? 예, 잘 쉬었는데 그래도 사실 조금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우리 휴무일에 FOMC 일정이 새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걱정보다는 조금 괜찮게 좀 시장이 전개된 모습 같습니다. 예. 이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에도 오늘 시장 무난히 잘 소화했다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 PBR 관련주들이 또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밸류업 쪽은요, 오늘 수정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실망감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그 코스피 시장, 특히 밸류업 쪽에서 많이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이 좀 휴무장이었을 때 미국 시장이 꽤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은 FOMC의 그 파월의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이거는 뭐 너도 나도 다 아는 부분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도 일각에서 사실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라고 거의 확언하다시피 이야기한 점도 긍정으로 작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가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고용 데이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보겠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굉장히 위험한 변수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고용 지표도 사실 그렇게 뭐 위로 한 번에 튈 만한 요소들은 없을 거고요. 점점 이제 임금 상승률도 낮춰지고 실업률도 조금 증가를 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고용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봐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가장 이제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문제를 줬었던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지금은 스태그 상황도 아니고 플레이션 상황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었던 세대인데 당시에는 뭐 실업률도 10%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도 10%인데 지금은 오히려 경기 성장률이 3% 가까이 육박을 하고 그리고 뭐 그래봤자
해봤자 인플레이션도 3%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하지 마라. 거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였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둘 다 완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기는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현재 위치가 어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호재로 작용했다기보다는 악재 완화 정도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이번 달에 나오는 이제 어떤 경기 데이터가 조금 하방으로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조금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들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관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5월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과 함께 고용 데이터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15분 상담 코너가 있죠. 그 15분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고민점들,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은지행은 장원영님께서 보내주신 보라티알입니다. 네, 15,000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쁜 MG 앵커님, 잘생긴 성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라고 왔고요. 보라티알 같은 경우 오늘 종가는 11,100원입니다. 보라티알에 대한 앞으로의 뭐 전망이나 뭐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경기 소비 둔화가 일어나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좀 물가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파도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네. 외식 소비가 좀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료 업체에 대한 그 수요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이 한 1, 2년 혹은 네. 길게 가면 3년 정도 괜찮은 그램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동사도 이제 실적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 동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반짝 좀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네. 그 정제염에 대한 부족, 그러니까 소금 부족 현상으로 좀 테마주 성격으로 지금 급반등을 좀 했었던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사의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요. 실적 추이 대비해서 주가는 저평가 위치입니다. 근데 한번 길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 됐을 때 해당 구간을 조금 쉽게 우상향으로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어떤 식량 부족, 어떤 식량 가격에 대한 급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세가 테마주적으로 조금 테마성으로 반등이 나오고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빠지고를 조금 반복을 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우상향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테마성 흐름이 더 네. 짙게 반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마다 이 241선이죠. 1년 평균선을 좀 터치를 하거나 혹은 돌파를 해주고 다시 깨고 241선을 터치해주고 깨고 이런 돌파를 하고 깨고 이런 반복된 패턴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금 드릴 때는 241선을 좀 돌파할 때 조금 정리를 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스타일의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성인 테마주로서 좀 부각이 됐을 때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빠지고를 반복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41선을 조금 아웃퍼폼에서 넘어갔을 때는 조금 기회비용을 살리고자 현금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지속 보유를 해도 가격이 더 밑으로 조정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방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방도 조금 쭉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시청자님 단가 근처까지는 네. 뭐 다시 241선을 돌파했을 때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보라티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 외식 소비가 굉장히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음식료에 대한 수요는 느니까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좋은 전망과 함께 그래도 본전가에서는 탈출하는 게 어떤가라는 대응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러블리 넘버원 헤미크론님의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네, 29,860원에 매수하셨고요. 14%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제일 많은 종목인데 이 매수가 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참 탄탄한 기업이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도 27,850원으로 1%대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하나 마이크론 관련해서는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이야 워낙에 좋지만 참 더욱 튼튼함이 눈에 띄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 일단 국내 오사트 업체 1위 업체고요. 네. 그리고 HBM 시장이 좀 증가를 하면서 후공정 쪽 오사트 수요가 확대가 조금 거의 네. 되어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성장도 어떻게 보면 좀 담보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업종단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2분기에 AI 관련 반도체 쪽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네. 드리고 싶어요. 좀 과열해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 따라서 올라온 거지 AI의 어떤 모멘텀을 받고 나서 네. 주가가 과열하게 아웃퍼폼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는 가격 조정이 더 일어나기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로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박스권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작년 9월부터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횡보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종목을 보실 때는 네. 좀 4분기까지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박스권 상방을 이제 3분기 때 뚫어내고 네. 4분기 때는 이 박스권 평균 가격보다도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가이던스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41선이 아래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평균선이 깨지게 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나 실적 부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깨지게 됐을 때는 이 박스권이 저항대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41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게 맞지만 네. 241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지금 행보권을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2분기 계속 보유를 하시고 4분기까지 조금 보셔라 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인 34,500원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한테 상담 문의를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제가 추세 가이드를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단기간의 조정은 앞으로 조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4분기까지는 우선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52,7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한국항공우주 오늘 종가는 54,100원입니다. 4% 상승을 해줬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방위 산업 쪽에 대해서도 꾸준히 조금 캐시카우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저는 이 전망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주 테마도 같이 잡히고 있는데 윤영빈 우주청장이 우주 개발을 민간 주도로 조금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우주항공 관련 이슈도 지금 또 대기된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도 5월 말에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5월 말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됐을 네. 때는 본격적인 이제 우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대 2,000개가 넘는 기업을 양성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궤도 관련 위성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조금 테마주로 조금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대형 발사체를 유일하게 기술로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캐시카우가 꾸준히 또 이제 방위 산업 쪽에서 충당이 되고 있고요. 이런 우주항공에 관련된 성장성까지도 같이 한번 긴 틀에서 보게 된다면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좀 독특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우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기 상단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블루 오리진 관련해가지고 이때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 관련해가지고 우주항공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이렇게 좀 긴 추세대로 조금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누리호 발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도 좀 이렇게 중기 추세로 조금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5월 말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 발표가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5월달 그리고 6월 초까지는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을 굳이 손절가로 잡아드린다고 했을 때는 이 오랜 행보권에 있었던 이 하단부가 되겠죠. 그래서 49,000원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깨진다고 했을 때는 추세가 또 불안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9,000원이 깨진다고 했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지만 깨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직전 고점도 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만 원도 이번에 이제 5월달 안으로도 충분히 저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6만 원에 도달을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저항점이 왔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또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주항공 관련 투자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또 추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저에게 좀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손절가는 4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이 매출이 더욱 잘 나올 것이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K방산주들의 또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방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좋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올려주고 계신데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대한금속입니다. 대한금속 2,200원 매수가시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왔고 대한금속 같은 경우 오늘 종가는 1,383원입니다. 손실폭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25%대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대한금속에 대한 이슈 또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게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해서 이 동사의 어떤 대주주가 연루가 되어 있다. 주범이로 의심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장중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악성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회복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22일선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으로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것이 맞지만 이런 악재를 수반한 이런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쉽게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악재가 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충분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아프시더라도 조금 현금화를 조금 권장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한금속 이외에도 정말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 종목들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마음이 조금 아프시더라도 탈출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하이브입니다. 22만 5천 원 매수가시고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나락을 갈까요? 라고 왔는데 오늘 또 새로운 공시가 떴더라고요. 하이브를 상대로 이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빼내오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뜨면서 또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라는 기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긴 어떤 호흡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런 뉴스가 민희진 대표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 것은 악재이긴 하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종목볼 투자자 현황을 보게 됐을 때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역설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뉴진스가 실제로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더 추가적인 악재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함부로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매수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손절가를 당연히 기준을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세단에서 조금 대응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19만 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도 조금 추세 하락이 더 이어지고 투매가 더 해당 관련된 악재가 더 부각이 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악재가 지금 일단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본전 구간까지 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
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앵커와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미리 들어와 계셔도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뭐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따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요일 또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버텼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오늘 시장 10점 만점이라고 쳤을 때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5점 이상 주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한 6점, 7점, 8점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대비해서 확실히 네. 그 수급으로 봤을 때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늘어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는 생각보다 쉬는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정말 5월 달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5월 달 시장 전략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세링메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조금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무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잘 쉬시면서 좀 편하게 관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미국의 재무부 리펀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경기 지표들을 조금 둔화시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저는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이 세린 메이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괜찮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뭐 증권가의 분석들을 쭉 보니까 이 최고 코스피 2,800선 상단까지 예상을 하고 또 볼만한 종목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력기기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도 그런 쪽을 좀 보고 계신가요? 전력기기 쪽이나 반도체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과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2분기 때는 조금 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세의 끝자락에서 만약에 매수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3분기, 4분기 결국에는 또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 또 AI 인프라로 가고 있는 그런 전력망 쪽에 대한 종목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필수 소비재 쪽,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뭐 화장품, 음식료 테마주,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종목 상담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주항공청 관련된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또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 섹터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맞습니다. 따라가도 괜찮은 거죠? 예, 지금 따라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탄탄한 쪽도 괜찮은데 그렇다면 실적이 탄탄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하지만 이 성장 가능성 있는 정말 어려운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어려운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우리 직접 만드신 분께 한번 들어볼게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뭔가요?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은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우리도 매수에 참여를 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에서 창안을 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반 대중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만약에 이런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먼저 사전 선취매를 했을 때 그 돈을 스마트 머니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스마트 머니를 운용을 하는 주체를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따라 붙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으로 신호가 표시가 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은 어떤 이제 주가가 되게 패턴 또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기술적인 기법은 아닙니다. 이런 기술적인 기법들은요, 정책 변수라든지 매크로 변수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수익이 잘 나는 모델이더라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게 됐을 때는 또 잘 안 나는 모델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런 어떤 주가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포들의 저점 매수가 확인이 됐을 때 같이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수라든지 매크로 변수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저점 매수를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정보와 재료가 실제로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가 가지고 온 지 거의 3달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라이브로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언박싱 종목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드린 언박싱 종목들이 상당히 대체적으로 잘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도 제가 그런 예시 종목들부터 해서 제가 종목들, 리뷰 종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법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은 한 분도 안 빼드리고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하는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찍으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편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라든가 스마트 머니 기법 받고 싶어요 해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믿음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었는데 잘 이해가 쉽게 가지는 않거든요. 예.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매매 포인트 먼저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상에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 매수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저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착 당일은 주포의 개입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개입일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제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잠시 뒤에 설명드릴 예시 종목 같은 경우도 포착일 이후에 급등이 바로 나오는 그런 종목의 케이스였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의 종목들까지도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착일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실도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손절 같은 경우도 손절을 할 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손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손절이 나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짧게 나오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자체가 주포의 저점 매수 개입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는 상당히 크게 납니다. 제가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증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보고 매수를 한다면 만약에 이게 조정이 나오면은 단순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물타기를 시전을 합니다. 그럼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의 비중이 굉장히 비대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되게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비중이 커져 있는데 계속 조정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이 살짝만 나오게 돼서 빨간불이 살짝만 켜져도
다 매도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계좌를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시키려고 하면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손절을 할 때는 손절이 짧게 나오는 것이 맞고요. 수익을 볼 때는 좀 수익을 길게 챙길 수 있는 포지션대로 거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나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렇게 단순히 이런 매매 포인트만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다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시 종목은요, 계속 최근에 설명드리고 있는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은 전구체 관련해서 대장주로 올해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자, 올해 초에 강하게 움직였을 수 있었던 그 트리거가 이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인데, 자, 왼편에 보시면 기사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이 장 마감하고 나온 기사고요.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1월 12일입니다. 자, 1월 12일에 이 공시가 올라온 거예요. 자, 공시 내용 옆에 보게 되면은 신규 시설 투자에 1,8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한다라고 이사회 결정일, 이날이 1월 12일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사회 결의일이죠. 자, 이 1,800억이라는 돈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신규 시설 투자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동사 자기자본 대비 161.5%예요. 어마무시한 돈을 신규 시설 투자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과연 이 결정을 이사회 결의일 하루 만에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보게 됐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길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혹은 짧게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내부 회의를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회 결의일에 이 신규 시설 투자 1,800억 원 투자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내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포는 제가 내부 관계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혹은 친인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은 충분히 이미 주포들이 알 수가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 내용이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 정보와 재료로서 제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재료잖아요. 그러면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죠. 그러면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한번 다음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요,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 바로 1월 11일입니다. 근데 뉴스는 그 다음 날인 1월 12일에 떴어요. 자, 뉴스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이 늘어난 거래량과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정확하게 해준 겁니다. 자,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자, 다음 날에 바로 이 대형 호재가 뜨면서 상한가를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조금 더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조정이 오게 되죠. 조정이 왔지만 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260% 넘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때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도 종가 매수일 매수 가격 대비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손절이 나오더라도 손절은 되게 짧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수익이 났을 때는 이렇게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260%가 넘을 정도로 큰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 좋은 모델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짧게 말씀을 드리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 손바닥도 사실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려도 직접 적용을 안 해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 받으셔가지고 한번 주식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는 방법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스마트머니로 저희가 잡아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리뷰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3월 18일 아바코부터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7,140원, 시세는 25,00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19%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마감을 하진 못했고요. 매물 소화하면서 종가는 18,8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1차 목표가가 19,0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12% 급등하면서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이미 좀 안겨줬으니까 어느 정도 좀 챙기셨어야 되죠. 부분 정도는 좀 챙길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모멘텀이 이제서 지금 재료가 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부분 차익 실현은 해주시되 2차 목표가를 저는 22,000원까지 오, 크게 네. 높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요. 작년 7월 차트부터 보게 되면 계속 우하향을 하죠. 우하향을 하다가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3월 7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반등을 합니다. 정확하게 전환점을 잡아낸 겁니다.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근데 저는 이후에 거래량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이고 나서 3월 18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입니다.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면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매집을 어느 정도 했으면 정보와 재료, 그죠? 뉴스가 터지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 공식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바코드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이전에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개입, 포착일, 그리고 이제 매집까지도 바로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가 뜨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에도 모르고 추천일에도 몰랐었던 뉴스들이 지금 등장을 해주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 컨셉의 기법의 컨셉에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선 침해가 가능해야 된다잖아요. 자, 사전선 침해가 분명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자, 보게 되면은 거래량들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뉴스가 뜨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들이 많이 실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서 이 재료들이 시장에 제공이 돼서야지만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이제서 뒤늦게 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 가운데 올라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갖고 있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알고 있다면 사전의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재료가 떴는지 뒷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BOE로부터 증착 물류 장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의 규모 있는 수주를 한 바가 있다. 요 두 가지 정도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 아래 보시는 BOE 8.6세대 OLED 진공 증착 물류 장비 최종 공급사로 낙찰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슈미드 그룹과 PCB 장비 본격 양산화 전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양사 간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양사 간의 협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 관계자들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주포라고 한다면 사전에 선침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7일에 정확하게 잡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본격적인 뉴스가 뜨기 전에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법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코 우리에게 또 수익을 또 잘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목표가 나머지는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22,000원까지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4월 12일 재룡산업이고요. 매수가는 4,290원, 시세는 6,67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 55%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장중에 6% 상승했고 오늘은 보합권에서 종가가 만들어졌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제가 월요일에 사실 점검을 받았거든요. 예. 그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7,000원까지 가져가자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할까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라인들을 잘 형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5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전량 정리를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추가적인 대응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7,000원까지 더 먼저 도달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단가부터 50%가 넘게 수익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부분
차익 실현은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11월 말 차트부터 가지고 온 겁니다. 11월 말부터 되게 조용하죠. 잔잔히 움직이다가 정확하게 이 기둥 표시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자, 포착이 나온 날은 뭐예요? 매수 개입일이죠. 시작이 된 날입니다. 개입일 이후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개입일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입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개입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4월 12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건데 모멘텀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포착 내집 급등의 공식을 동사도 정확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멘텀 재료가 발생을 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떠야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 뒤늦게 따라 붙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들이 위에서 터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호가 아래서 포착이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같이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 중기 사이클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꼭 받아가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는 송배전 관련 종목입니다. 또 송배전 통신 및 금구류 매출 비중이 78%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송배전 쪽에 대한 부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한파가 왔었을 때 1월까지도요. 한파가 왔었을 때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죠. 근데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정전 사태가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 전력망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뜩이나 전력 설비 교체 주기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AI 열풍이 불러온 AI 칩에 대한 생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력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게다가 전기차가 또 지금 점점점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북미의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송배전 관련 주식들이 결국에는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아웃퍼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사는 구리 가격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최근에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재련소들끼리 감축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구리 전체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2달 연속으로 지금 이제 제조업 PMI가 확장 국면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구리를 계속해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에도 성장을 할수록 이 구리 수요도 또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생산량 감축에 이제 재련소들이 합의를 하면서 공급은 줄어들고 있어요. 자,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올라간다?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멘텀적인 재료가 나오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당연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면 한 분도 안 빼드리고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정말 종목을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재룡산업 5,500원이 깨지면요,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이고요. 일단 7,000원까지 남은 물량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월 8일 덕산 테코피아고요. 매수가 2650원, 시세는 46,9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127%를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했고 거의 그 근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44,500원이었고요. 그때 주셨던 전략이 비중을 조금 남겨두고 그 나머지 비중만 5만 원까지 홀딩을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 예, 전략 맞습니다. 그대로 가져갈까요? 예, 그 전략 그대로 가져가고요. 다만 이제 추천가로부터 120%가 넘는 수익 시세가 네.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신규 매수 매력도는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절대 권장을 하지 않고요.
보유자의 관점에서 나머지 어느 정도 물량 들고 있는 것을 5만 원 위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손절 추세선을 정확하게 깨지 않고 종가상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년 10월 차트부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10월부터 보게 되면은 뜨문뜨문 거래량들이 터졌어요. 12월에도 그렇고. 근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 기둥 표시 보이시죠? 2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주포들의 저점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거래량들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바로 매집 이제 구간으로 넘어가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인 이 거래일 뒤인 2월 8일에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게 단기간 안에 120%가 넘는 시세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3월 4일, 3월의 첫 거래일에 우리가 전혀 이 언박싱 종목으로 언급을 드릴 때까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고 이 모멘텀이 또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기법의 컨셉,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도 이 기법을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증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사는 IRA 법안 수의 최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엔킴과 더불어서요. 동사 같은 경우 동사 자회사도 이 북미에서 전해액 공장을 설립을 하고 이것에 대한 숫자가 올해부터 좀 찍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IRA 법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전해액 쪽이 더 수혜를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유는 70% 생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중국 시장을 이제 해외 우려 국가로 미국에서 지정을 해버려가지고 중국 시장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전해액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북미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은 더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제가 또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뒤에 등장을 했습니다. 3월 4일에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 중간체 납품 예정이라는 소식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재료의 종목이기도 한데 전해액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바이오 종목까지도 같이 3대 섹터가 모두 결합이 되면서 이 모멘텀이 강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중간체 납품 예정,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한 납품 예정은요, 내부 관계자들이 미리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납품 공시를 결국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포들은 사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었던 재료다. 이 재료가 시장에 나오게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사전 선침해가 있었던 한 달 전부터 이제 2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그것을 잡아냈다라는 거고요. 이 기법을 이용을 했을 때 한 달 전에 먼저 우리가 사전 매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증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는요,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받지 않고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PDF 파일로 50장을 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 기법 그리고 이 신호를 다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팁들 그리고 사용 방법들 제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다 보내드리니까 꼭 신청을 해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였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하셨고요. 남은 물량은 5만 원까지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을 좀 배워보시는 건데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저점에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포와 함께 매수하는 그런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기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5월의 첫 거래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기 때문에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대도 될까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개를 해볼 텐데 오늘 약간 특집 같은데 아까 덕산 테코피아를 AS 받았고 예. 오늘 종목이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 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어디서 됐을까요? 며칠 전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공식에 잘 부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 그리고 잘 지켜봐야 되는 모멘텀이 한 화면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씩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덕산 하이메탈이 초대형 수소 용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에 대한 부분을 수소 쪽으로 낙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소 저장 용기 제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에테르시티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에테르시티는 그 수소 충전소용 초대형 고압 강제 압력 용기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요. 이미 이전에 작년 초에요. S 첨단 소재를 흡수 합병을 해서 이미 탄소 섬유 복합재료 수소 저장 용기로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조금 고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나 또 뉴스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동사를 또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 관련된 또 재료를 발표하기 전에 들어온 스마트 머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일단 한번 해보고요. 네. 한 가지 포인트로 일단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동사 재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 쪽도 지금 AI 모멘텀을 받고 나서 되게 중요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이 덕산 하이메탈과 반도체 패키징 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공동 연구를 위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징 소재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것도 목표고 또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것도 같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 패키징 쪽도 AI 관련 모멘텀으로 또 엮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소와 반도체까지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보시다시피 덕산 랩코어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동사가 63.2% 지분을 보유한 덕산 랩코어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냐면 드론 관련 기업입니다. 드론 관련 사업과 정부와 각 부처에 추진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방호를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사업 확대에 참여를 준비 중에 있다. 방위산업 관련된 그 드론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회사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에서 지난달 30일에 발간한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 책자에서 북한이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모방을 해서 드론으로 이제 어떤 침투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기를 하고 이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좀 고도화되는 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2년 내로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을 2배 이상 확충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로 한 회의에서 드론 전력 강화 방안의 물적, 인적 현존 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의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드론에 대한 연구 개발 속도를 높이고 2026년까지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를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동사 자회사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 군이 드론 관련된 어떤 문제로 이제 요격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를 최근에 타격을 해서 고위 지휘관을 살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 대변인이 이스라엘의 협상안에 우리 입장은 부정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이 최근에 2번 포착이 됐어요. 4월에 2번 포착이 됐는데 두 번째 포착일이 4월 26일입니다. 포착 전 거래량보다 포착 이후 거래량이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포착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방향성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바로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고요.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내일 딱 한 거래일 남았고요. 오늘 전략 잘 참고해서 내일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